차들하고 동일하게 요즘에는 주요 치료비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치료비가 뭐 대부분 판매하는 회사가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하셔서 어떤 회사로 선택을 하실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해상에서는 암에 대한 부분은 요 담보가 좋고요. 심내는요 무조건 현대입니다. 타사보다는 무조건 현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심내 주요 치료비랑 같이 가져가면 좋은 담보, 그런 담보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암은요, 요 담보 나왔거든요. 암 주요 치료비 아시죠? 그 담보를 뭐 타사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저는 그 담보는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치료당,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방사선을 조사할 때마다 아니면 항암 약물을 주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보험금 받으실 수 있는 요 치료당 담보는 현대해상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담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암하고 뇌심을 다르게 생각이 돼요. 암 같은 경우는 우리 웬만하면 어디 가요? 큰 병원 가죠? 다들 큰 병원에 가야 사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심내는 어때요? 맞아요. 빨리 가야 산다. 왜냐면 심내는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막히고 터지고 이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내는 빨리 병원에 가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 설정하실 때 병원을 설정하시면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큰 병원을 가야 되니까 상급종합병원 담보를 활용하시면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심내는 상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상급을 하실 거면, 보험료 때문에 하실 거면 일반 병원하고 복층 설계를 하셔야 되고, 심내는 무조건 상급은 아니다. 왜? 빨리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처치가 빠른 병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상급종합보다는 좀 작은 종합병원 위주로 좀 많이 간다. 그래서 담보를 선택하실 때도 요 내용을 보면 선택하기 쉬우실 것 같고, 첫 번째 심뇌혈관 주요 치료비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심뇌 혈관으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치료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수술, 혈전용해,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요 세 가지 치료에 해당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담보예요. 자, 근데요, 우리나라를 좀 보면, 요즘에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데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서 좀 많이 늘어나는 환자는 뭐냐?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그래서 10년 사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아니면 최신 기법으로 수술이 인정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느냐? 젊은 사람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초고령 환자분들도 수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99세였어요. 24년 12월에. 작년에 99세, 올해 100세 환자, 100세. 신 여성 환자분이 타비 시술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입원을 했느냐? 6일. 오래 길게 입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수술하는 거 보세요. 수술이 뭐 째고, 막, 흉을 막 쪼개고 해야 머리도, 개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시술을 해서 6일 만에 퇴원하는 그런 최신 기법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분이 왜 타비 시술을 했냐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령자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주요 치료비 시대인데 왜 현대로 심뇌혈관 주요 치료비를 해야 되느냐? 보장은요, 회사마다 다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장은 무조건 현대입니다. 자, 이 심뇌혈관 주요 치료비가요, 연간 1회 보장이에요. 연간 1회인데 아까 제가 수술했든지 혈전용해 했든지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치료를 만약에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타사는 연 1회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현대는 수술 한 번, 혈전용해 한 번, 중환자실 한 번. 그래서 최대
3회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장 기간입니다. 현대는 뭐 10년간 주요 치료 하시고 나서 10년, 20년 그런 기간이 없어요. 만기 때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고, 타사는 진단받고 10년까지만 담보가 살아있고, 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담보가 없어진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 부분. 거기에다가 약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도 가입하고 나서 수술을 한다든지 혈전용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왕력, 내가 협심증 환자, 뭐 뇌졸중 환자, 급성심근경색 환자, 요즘에 가입 못해요, 보험? 하죠. 간편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2년 지나든 3년 지나든 그 회사에 판매하는 간편 상품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단으로 인한 수술이나 혈전 제거 치료나 수술이나 뭐 중환자실 입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사는 안 돼요. 왜? 진단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고 나서 진단을 받고 그 치료에 해당하는 수술이나 혈전용의 중환자실 입원을 해야 되는 거고, 현대는 간편 상품에 보시면 진단 확정 문구가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년간 주요 치료비는 두 가지 담보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술 및 혈전용해와 중환자실. 그러니까 요거는 병원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모든 병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상급종합병원인데 어차피 이 담보 자체가 수술 및 혈전용해와 중환자실 입원 이렇게 두 가지 담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및 혈전용해는 2천만 원, 중환자실은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고 혈전용해 치료한다. 그러면 각각 연간 1회 보장을 하기 때문에 2천, 4천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수술하거나 혈전용해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입원실? 중환자실로 갑니다. 중환자실로 가요.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 치료하게 되면 또 1,000만 원. 그래서 최대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1회가 아니라 중복했다 하더라도 치료별로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최대 3번까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약관 보시면 10개월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거나 하잖아요. 진단 문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기왕력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 회사는 현대해상뿐이다라는 거. 거기에 범위를 보실게요. 심뇌혈관이라서 뇌에 대한 범위는 대부분 보험사 동일합니다. I60에서 I69 동일하게 뇌혈관은 선보사가 동일해요. 그런데 심혈관을 보셔야 돼요. 아까 초고령 환자 99세가 시술한 게 타비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수술했는지 아까 보셨죠? 대동맥, 판막, 협착증. 요걸로 하셨어요. 요거. 근데 요게 보상이 되느냐? 이게 I35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회사는 현대해상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심혈관에 대한 보장 범위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액 기간인데요. 간편 상품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50% 감액이 있어요. 표준체는 조금 다릅니다. 180일. 그런데 현대해상, 타사 다 동일하게 1년 이내 306, 그러니까 1년 이내 50%예요. 그런데 타사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입하고 나서 1년 이내 진단받고 치료해야 돼요. 타사는 진단 문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단받고 치료하게 되면 50% 감액. 근데 이 50% 감액이 언제까지 가느냐? 10년 내내 갑니다.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 자, 현대는요. 진단 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사유가 뭐예요? 혈전용의 치료나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 지급사유를 발생하게 되면 50% 감액인데 이걸로 그 이후에 또 치료를 하게 되면 그냥 100% 보장. 100% 보장. 이게 여기서 볼게요. 이번 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5개월 만에 뇌경색증으로 혈전용해 주사 맞고 제거 치료하고 중환자실 입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와 타사가 10년간 주요 치료를 가입을 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자, 타사는요. 원래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50% 감액. 근데 현대는요. 혈전용해 2천, 제거 치료, 수술 2천, 중환자실 1,000. 그래서 5천이죠. 근데 5천이 아니라 얼마예요? 2,500. 왜? 1년이
안 돼서 치료했기 때문에 50% 보장 받아요. 근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 5년 뒤에 뇌경색이 재발해서 스텐트 삽입술 수술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얼마냐? 현대는 100% 보장. 그래서 수술이잖아요. 수술에 대한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타사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근데 거기에 스텐트 삽입술하고 만약에 중환자실까지 갔었다? 그러면 3천만 원. 근데 타사는 1,000만 원. 왜냐면 여기는 수술을 했든 중환자실을 했든 뭐를 했든 무조건 연 1회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분이 6년 뒤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을 또 했어요. 다른 질환으로. 그랬을 때 타사는 진단받고 몇 년 보장이에요? 10년. 이 담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대는 언제까지? 보장 기간 만기 때까지. 보장 기간이 만기 때까지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뇌경색을 했든 뭐를 했든 이 이후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큰 장점입니다. 요거 큰 장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사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1년 이내 50%인데 그게 언제까지? 10년까지. 그게 여기에 나와요. 타사 같은 경우 진단 후 1차 년도에 50% 지급이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500. 그런데 진단 후 6차 년도에도 50% 지급.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타사도 여기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의 1년 이내면 50%인데 보험금 지급 기간 동안 적용한다라는 게 타사 약관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는 1년 이내의 치료는 50%, 1년 이후에 대한 치료는 100% 보장.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연간 1회 이렇게 1회 보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회 보장이 타사는 진단 기준이에요. 왜냐면 약관에 보시면 진단이 되고 그 진단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는 진단 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간 산정을 할 때 진단일이 아니라 치료일이 아니라 그냥 계약일 기준. 만약에 오늘이 21일이죠. 그러면 내년 4월 20일이 연간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일 해당일 전일로 연간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진단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연간을 산정을 하고 요게 진단일이 아니라 계약일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요거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을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뇌경색증이래요. 그래서 뇌경색증으로 뭐 CT나 MRI나 뭐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뭐를 했냐. 이분이 혈전용해 치료하고 혈전 제거 수술하고 거기에 중환자실 1일 정도 좀 차도를 보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자, 이런 분이 이제 여기서 치료가 끝이면 좋겠지만 우리 명의라는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의사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보면요. 뇌하고 심장하고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들을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혈전이 그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뇌에 갔다가 심장에 갔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평생 주의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하고 심장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랬던 분이요. 아까 7월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증 진단받고 혈전 용해 치료하고 혈전 제거 수술하고 중환자실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8개월 만에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도 요즘에 호흡곤란 한다고 해서 바로 진단을 주거나 이렇지 않아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뭐를 하느냐? 72시간 정도 내 몸 안에 붙이고 나서 내 몸의 이제 심전도를 검사를 하는 활동 심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했더니 이분이 뭐냐? 심방세동, 그러니까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부정맥이 확인이 돼서 약물 치료 했는데 약물 치료가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대부분 중환자실은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도를 봐야 되거든요. 자, 이랬었던 분입니다. 8개월 만에, 그러니까 해는 달라요. 23년, 24년. 해는 다르지만 이분이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뇌하고 심장은 연관성이 높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9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연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내년 8월
31일. 계속 이제 8월 31일까지가 연간이에요. 자, 8월 31일까지가 연간인데 이분이 7월에 수술을 했어요. 7월에 뇌졸중으로 인한 뭐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까지 했다. 그러면 가입금액 5천만 원. 2천, 2천, 1천. 1년은 지났으니까 100% 보장. 그래서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죠. 타사 같은 경우는 얼마 받아요? 연 1회니까 2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개월 만에? 8개월 만에. 8개월 만이기 때문에 타사는 진단일로부터 1년이죠. 진단일로부터 1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장이 안 되는데 현대는 계약일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연간이기 때문에 이분이 8개월이라 하더라도 이 계약 연간일에 해당하는 전후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중환자실 입원하고 수술 3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일이 아니라 계약일인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월에 대한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에 대한 부분과 3월에 대한 심방세독, 부정맥에 대한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는데 요게 또 끝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년 뒤에 또 만약에 이 뇌경색으로 인한 추가 수술을 한다.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질병이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 타사는 10년까지만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죠. 네, 현대해상은 만기 때까지 보장이 된다. 요게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사례가 대뇌동맥류예요. 요즘에 대뇌동맥류 환자가 누가 많냐면요. 여성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뇌동맥류의 50% 환자가 40대에서 60대 여성이에요. 40대에서 60대 여성. 그리고 이 대뇌동맥류가 뭔지는 아시죠? 꽈리입니다. 꽈리. 꽈리. 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꽈리. 터지기 전에 발견되는 꽈리. 그래서 뇌출혈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래 대뇌동맥류 진단받기 전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라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매주 아니 6개월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검사하거든요. 왜냐면 더 르널하지 않았는지 터지지는 않는지 마지막에 뇌출혈이 온다는 게 좀 무섭긴 해요. 근데 이 대뇌동맥류를 예전부터 가지고 추적 관찰만 하시던 분이에요. 타사 보험 가입하고 나서 수술해요. 그러면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단 문구가 있어야죠, 타사는. 근데 현대는 진단 문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뇌동맥류 환자라도 보험 가입하고 나서 수술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입니다. 이 대뇌동맥류는 어떤 수술을 하냐면 요런 수술이 좀 많이 해요. 대표적인 수술이 요거예요. 클립, 결찰술, 그리고 코일, 색천술. 이게 뭐냐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꽈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꽈리가 터지지 않게, 그러니까 피가 통하면 터지잖아요. 늘어나고 풍선처럼. 그렇게 안 되게 피가 못 통하도록 클립, 의료용 기구를 끼워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클립 결찰술이고, 그거 말고 이제 그 혈관 안에 코일이라고 하는 의료용 기구를 넣어 놓는 겁니다. 막 엉켜서 넣어 놔요.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일 색전술인데 대표적인 수술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5일에서 13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재발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 대한 보장은 가입하고 나서 현대해상만 가능하다. 진단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연간이 언제예요? 내년 4월 30이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만약에 1년도 더 뒤에 2년이 조금 안 된 사이에 클립 결찰술을 수술을 했어요. 이게 추적 관찰을 하다가 너무 늘어나면 터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수술을 합니다. 클립 결찰술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6개월 만에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코일 색전술까지 한다. 그러면 연간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하더라도 보험금을 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진단일이 아니라 연간,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전기간, 거기에 기왕력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심내혈관은요 무조건 현대로 하셔야 됩니다. 심내혈관. 그래서 4월과 10월이지만 계약일에 따른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신담보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약제 치료비라는 게 나왔어요. 심내혈관 주요 약제 치료비. 이 담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왕력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진단받고 처방. 혹시 아스피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약물을 가입하고 나서 진단받고 그런 약물을 처방받으면 보장을 받는 그런 거예요. 가입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연간 뭐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는 건데 아스피린 1년 끼껏 해봤자 6만 원?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년 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왜냐면 아스피린 한 번 먹고 맞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드셔야 되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래서 요 약물이 뭐냐면 우리 혈전 용해 치료 아시죠? 혈전 용해 치료는 내 몸 안에 있는 혈전을 주사제로 해서 빠르게 녹여주는 직접 치료제입니다. 직접 치료제. 그런데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아니면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간접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혈전을 녹이지는 못해요. 혈전을 녹이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긴 혈전을 커지지 않게 예방하거나 좀 그러는 거. 그러니까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항혈전제 같은 경우는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해서 혈전을 생성 억제하는 거. 항응고제는 혈액 응고인자에 작용해서 혈전 생성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게 이제 혈소판제와 응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치료제예요. 그래서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 담보가 현대해상만 판매를 하는데 아스피린 경우에는 연간 20, 아스피린이 아니라 조금 더 센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은 경구는 40, 병원에 가서 주사제로 맞는다? 그럼 100만 원 연간. 근데 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 이런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연간 5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진단받고 이런 약물에 대한 처방을 받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연간 1회에 한해서. 자, 타사는 이런 담보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항응고제에 대한 경구 약물이 있습니다. 경구. 이 약물은 있는 회사가 2군데 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간편에는 없는 회사 있고요. 그리고 연간 1회가 아니라 최초 1회입니다. 네, 현대는 이 담보가 간편 상품에도 있고 보장 횟수가 연간 1회. 최초 1회가 아니라 거기에 전기간 보장을 한다. 대신에 이것만 주의하라고 했죠. 가입하고 나서 진단 받고 약물 처방 돼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평생 내가 수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치료해야 되고 반복 보장이 필수인데 심내혈관 주요 치료비 10년 보장이 아닌 정기간 보장. 그리고 혈전 용해나 혈전 제거에 대한 담보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1회. 거기에 약제 주요 치료비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헤파린 그런 약물에 대한 보장까지 세팅을 하시면 저희 현대해상이 단연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주요 치료비예요. 암주요 치료비가 굉장히 복잡해. 담보도 너무 많고 병원 담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온 지는 지금 24년 1월인가 출시가 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 소재 의료기관 암에 대한 등록 환자를 좀 통계를 내보면 서울 주민보다 서울 외 주민, 그러니까 지방 환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원정하는 암 환자가 더 늘었다. 왜냐하면 여기 수서역만 가봐도요 셔틀버스 있죠. 이런 셔틀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정하는 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암주요 치료비는 상급종합병원 담보를 활용을 하시는 게 보험료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지금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47곳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좀 많아요. 지방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겠다. 그게 몇 프로? 70%까지 하겠다. 늘리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큰 병원에 가시는 것도 맞고 큰 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급종합병원을 하셔야 되는데 상급종합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월드베스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좀 유명한 병원이 국내에도 많아요. 삼성서울병원이 전 세계 3위예요. 서울아산병원이 전 세계 5위. 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 칼톨릭대 근데 50위권 안에 있는 병원 중에 특이한 게 국립암센터예요.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일까요? 종합일까요? 아니에요. 종합병원입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국립암센터가 여기 껴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해요. 50위 안에 다 상급인데 100위 안에도 다 상급종합인데 그 안에 국립암센터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손보사들 암주요 치료비가 상급종합병원 담보 판매하잖아요. 거기에 국립암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 치료기관, 암 어디서 치료하는 게 좀 믿을만해요? 그러면 암으로 선호하는 기관이 또 국립암센터예요.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담보를 판매하는 회사는 국립암센터를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회사가 어딘지만 조금 걸러내시면 될 것 같고 암주 치료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급여나 비급여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암 주요 치료에 해당하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요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보장을 받는 게 암 주요 치료비.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니까 뭐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다? 비급여. 비급여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하이 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요거 뭐 저희도 있어요. 이거 뭐 저희도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치료 당 담보. 요 담보는 가입하시고 나서 내가 정액형으로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생활비로 다 쓰고 왜냐면 암 걸리면 회사 잘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다 써요. 생활비로 다 쓰고 정작 내가 치료받아야 됐을 때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요런 담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담보는 현대해상만 있어요. 항암 치료당 담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 조사할 때마다 매회 지급 그리고 항암 약물 주사 맞으러 병원 가서 그 주사 맞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 주사 맞을 때마다 얼마 이렇게 매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담보는 현대해상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담보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느냐? 항암 방사선 치료당 1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당 100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당 200, 양성자 세기 조절 치료당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적으로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 그럼 약물에 표적 합해서 300만 원. 내가 만약에 세기 조절을 맞으러 병원에 간다? 그러면 방사선 세기 조절 방사선이거든요. 방사선 100에 세기 조절 100. 그러면 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항암 방사선이라 약물 무제한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실 게 경구용. 표적을 경구용으로 먹으면 무제한이 아니라 연간이래.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례. 유방암으로 수술하기 전에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선항암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선항암인데 선항암 6회를 했어요. 근데 이게 TCH 요법이라고 해서 1세대 화학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라 화학항암제랑 표적 항암제랑 같이 비율대로 섞어서 쓰는 그런 요법인데 유방암 환자한테 수술 전에 하는 요법이에요. 좀 많이 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회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후항암 표적으로 12번 하고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로 30회 하셨을 때 현대해상의 방사선 약물 치료당 100만 원, 표적 200, 양성자 세기 조절 100만 원씩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자, 선항암 6회 했다고 했죠. 1세대 그리고 2세대 표적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약물 100만 원, 표적 항암
2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했어요? 6번 가서 주사로 한 거예요. 1,8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후항암 표적 12번 했잖아요. 표적에다가 표적도 항암 약물이잖아요. 이것도 30회에 12번, 3,600만 원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세기 조절 30회 했어요. 세기 조절은 100만 원 치료당 있고요. 이 세기 조절의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100,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30회, 6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억 1,4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최초 받는 암진단금 아니면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최초 담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생활비로 쓰시면 돼요. 생활비. 아니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지방 사람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 교통비 이런 걸로 쓰시고 내가 진짜 치료받아야 되는 치료비는 이 치료당 담보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원래 치료비는 진짜 얼마 정도 나와요? 3천, 최대 3천, 2천 이런 식으로. 어떤 치료? 아니, 요 정도. 요 정도 치료하면 요 정도는 좀 비싸요. 세기 조절이 좀 비싸고 표적은 어떤 약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 정도 만약 보험 없이 하면. 근데 유방암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럼 7, 8천 기본이에요. 로봇 수술 있죠? 근데 그거는 요 치료당 담보에서는 안 되고 주요 치료비에서 되겠죠. 수술이니까. 그거 말고 이제 이거는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인한 그런 담보들이기 때문에. 근데 유방암으로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8천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근데 우리 이런 방사선, 표적 이런 거 갈 때 입원해요? 실손이 있으면 입원하면은 뭐 보장 받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입원이 아니라 통원입니다. 통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손 25만 원으로 안 돼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치료당 담보, 아까 암주유 치료비 이런 담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3천 정도 남겠네요. 치료하고 나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 담보가 원래는 보험 만기 때까지 보장하는 전기간 담보 있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를 진단 후 10년으로 하시면 50%나 저렴해요. 근데 이거를 또 상급으로 하신다? 그럼 70%나 저렴합니다. 근데 요 담보 추천해드리고 좀 비싸다. 그럼 상급종합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우리 비급여 치료하시는 고객님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물어봤어요. 비급여 항암 치료 하다가 중단한 경험 있느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2명이 넘는 거죠. 10명 중에. 22%. 그럼 왜 중단을 했느냐 이거예요?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부담인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30회 맞고 20회 맞고 그렇게까지는 굉장히 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진단비 받았어도 그 진단비 어디다 써? 생활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비의 부담으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치료당 담보를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다. 자, 마지막, 네? 보험료 젊은 사람들은 좀 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 담보만 가져가실 때는 3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50대 여성? 네, 50대 여성은 더 저렴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저희 매니저님한테 의뢰. 70대는 좀 비쌀 수 있어요. 네. 아니, 한번 설계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요 상품만, 요 내용만 얘기 드리고 끝날게요. 간편 상품이 현대만 있는 건 아니죠. 타사도 있어요. 그런데 355, 가장 많이 이제 지금까지 판매됐었던 상품을 보면 355가 예전에 보면 355가 355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입원 수술 조금 깎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5년 다 안 보고. 3텐텐도 똑같아요. 입원 수술 10년 보는 게 아니라 좀 깎아줬었어요. 그게 뭐였냐? 간편 플랜의 우대 플랜입니다. 간편 상품의 우대 플랜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저번 달에.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그냥 355는 355, 3텐텐은 3텐텐 이렇게만 판매를 하라고 금감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355가 335 고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3텐텐도 뭐 38텐 고지 홍보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달 같은 데 생각해보면 8년 전, 9년 전 입원 수술 3텐텐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3텐텐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번 달부터 못 해요. 3텐텐은 그저 3텐텐으로 해야 돼. 그래서 현대해상에 그 간편 상품이 있어요. 내살맨이라고. 내살맨. 내살맨의 상품에 원래는 3555까지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플랜을 3666-777-888-999까지 만들어놔서 신계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달 같으면 3텐텐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제 355까지밖에 안 돼요. 7년 전에 2번 수술하시는 분들 이제는 뭘로 해야 된다? 35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7년 지났으면 3777, 8년 지났으면 3888로 가입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플랜 운영을 좀 더 많이. 왜냐면 현대해상의 장점은요, 요 입원과 수술을 선택해서 고객의 병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3222 암 환자, 협심증 환자, 심근경색 환자 타사 몇 년 지나야 가입할 수 있어요? 5년. 현대는 2년만 지나도 3년만 지나도 4년만 지나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 우대 플랜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내살맨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자면요. 심내혈관 주요 치료는 무조건 현대입니다. 전기간 보장되죠? 연 1회긴 하지만 치료 행위별 연간 1회죠. 거기에 기왕력도 보장이 되죠. 1년 이내 50% 감액이긴 하지만 1년 이후 치료에 대해서 100% 보장. 거기에 보험료 절감. 제가 아까 치료당 담보 굉장히 좋다. 진단비, 항암 방사선 약물 최초 1회 담보는 생활비로 쓰시고 교통비로 쓰시고 치료 받아야 됐을 때 치료받는 치료당 진단 후 10년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50%나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 상급종합으로 하시면 70%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간편 상품이 입원, 수술 1년부터 9년까지 내가 선택을 해서 내살맨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777-888-999 플랜도 있어서 내가 3555 가입자도 1년 뒤에 무사고다. 그럼 3666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무사고면 3777. 마지막 3999까지도 계속 무사고 전환도 할 수 있는 플랜까지 전 라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현대해상의 간편 상품 내살맨으로 많이 활용해 보시는 그런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